경우의 수, 사건과 경우의 수 알아볼게요. 먼저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친구들이 이해를 해보세요. 한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 그냥 어떤 상황 자체를 친구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긴다 라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것,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 앞면이 나왔어요. 그 결과. 뒷면이 나왔어요. 결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비겼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러한 어떠한 실험이나 관찰, 뭐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어떠한 무엇을 했을 때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저렇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한 모든 경우, 모든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냥 앞면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면과 뒷면이 다 있기 때문에 앞면 나오는 거, 뒷면 나오는 거, 동전 하나 던졌을 때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경우의 수예요. 그럼 가위바위보를 해요. 만약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자, 그랬는데 비긴다. 그럼 비기는 건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가위를 내는 거, 바위바위를 내는 거, 보를 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모든 가지수라는 겁니다. 이런 걸 경우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건, 경우의 수 의미를 알아봤어요.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표를 완성하세요.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경우를 따져보고요. 그걸 수로 간단히 나타내는 과정을 해볼게요. 5 이상의 눈, 일반적인 주사위에서는 1, 2, 3, 4, 5, 6이 있으니까 5하고 6. 자, 이러한 경우가 있죠. 그걸 수로 나타내면 자, 하나, 둘, 두 가지죠.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돼요. 2. 그러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옵니다. 6은 1, 2, 3, 6이라는 약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1, 2, 3, 6 이 각각의 경우를 다 써주시고요. 그걸 수로 나타낸 게 경우의 수예요. 자, 이거 몇 가지예요? 그럼 네 가지요 라고 하죠. 네 가지요 4. 이게 경우의 수. 알겠죠? 그래서 경우 모든 상황들을 다 나열한 거. 경우의 수, 그 가지수를 간단히 수로 딱 나타낸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 자체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몇 가지인지 수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 이제 순서쌍이라고 하는 걸 계속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자, 두 눈을 각각 A, B라고 하면은 이걸 A, B라고 하는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쌍으로 표현하는 걸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라고 할 건데 A, B 먼저 1이 나오고 5가 나와요. 자, 둘이 던져서 1하고 5가 나와서 더했더니 6이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하고 4. 순서대로 이렇게 2하고 4. 차례차례 해볼게요. 그럼 3하고 3. 그쵸? 4하고 2. 5하고 1. 근데 어떤 친구가요? 선생님, 1 더하기 5랑 5 더하기 1이랑 똑같아요.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순서쌍이에요. 순서쌍. 그래서 A 주사위에서 1 나온 거랑 B 주사위에서 5 나온 거 그리고 A 주사위에서 5 나온 거랑 B 주사위에서 1 나온 이 상황은 다른 상황. 알겠나요? 그래서 A, B 두 개의 주사위라고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은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른 가지수로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그냥 5라고 써주시면 돼요. 5. 답으로 5를 써주세요. 100원짜리 동전 5개, 50원짜리 동전 5개가 있습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표로 나타내면 자, 이런 거는요. 그냥 막 쓰지 말고 차례차례 규칙적으로 써주세요. 100원짜리 가장 많은 경우부터. 그럼 100원짜리 5개를 편하게 내는 거예요. 그쵸? 50원짜리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를 하나씩 그 수를 줄여갑니다. 4개. 400원이니까 50원짜리로 100원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2개. 이제 100원짜리 하나 줄여요. 3개. 300원이니까 200원 채워주세요. 그럼 4개. 됐나요? 자, 선생님 저는요 여기 하나 더 줄여서 2개 할래요. 그럼 200원이니까 300원 채워야 돼요. 6개요. 더 될 것 같나요? 동전이 5개밖에 없어요. 50원짜리 5개니까 6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가지 뿐이죠. 그럼 500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즉 수로 3이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는이라는 의미예요. 또는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 자, 두 사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 상황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자, 이게 또는이라 그랬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준대요. 그러니까 M하고 N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준다 라고 간단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외출을 하는데 바지 3벌 하고요. 바지가 이렇게 긴 바지도 있고 짧은 바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길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지 3벌 있는데 막 고민을 해요. 이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해볼게요. 내가 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근데 치마를 입고 싶기도 해. 그래서 이런 치마를 입을까? 아니면 이런 치마를 입을까? 아니면 이런 치마를 입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치마를 입을까? 막 고민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거나 경우의 수가 각각 있기는 하나 바지랑 치마를 동시에 입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는 내가 이 7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3가지랑 4가지를 다 더해서 그럼 내가 옷을 선택할 경우의 수는 7가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하고요. 내가 바지를 입을 경우의 수 3가지랑 사건 B가 일어나는 거, 내가 치마를 입을 경우의 수, 치마 종류 4가지 이걸 다 더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M하고 N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황으로 기억해 주시면 또는의 의미가 쉽게 다가올 거예요. 또는 하면 더해주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2의 배수 또는 9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2의 배수가 나온다의 경우, 그 상황 자체를 찾아보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중에서 2의 배수 생각을 해보면 2, 4, 6, 8, 10. 자, 5가지 경우의 수로는 그냥 5 써주시면 돼요. 근데 9의 약수가 나온다라고요. 그러면 9의 약수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1, 3,
9. 세 가지니까 경우의 수로는 3.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 5가지 그리고 여기 3가지 또는이니까 이 각가지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 5하고 3 더해서 8 경우의 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은 4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은 3가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여기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진짜로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진짜로 딱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가지, 3가지, 총 7가지 중에 딱 하나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 4가지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방법. 자, 이거 3가지 모두 더한 7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7가지.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7 써주세요. A, B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0이 되는 경우의 수. 여기에서 A, B 2개의 주사위라고 쓸데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A하고 B하고 주사위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의 수의 차, 눈의 수의 합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반드시 순서상을 정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차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두 눈이 우선 같겠네요. 그쵸? 1,1, 2,2, 3,3, 4,4, 5,5, 6,6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6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4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수 찾아볼게요. 그러면 A하고 B, 자, A하고 B 각각에서 우리가 수가 나왔는데 뺄셈을 했는데 4가 나왔다.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친구는요, A에서 B를 빼는 것만 생각을 해요. B에서 A를 빼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차가 4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A가 가장 작을 때 1,5. 그러면 2,6도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3,7 하면서 쓰면 안 돼요. 일반적인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리를 바꾼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5,1 그리고 6,2까지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와 5,1은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거. A하고 B라고 이름을 정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가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지금 4가지죠? 4라고 써주시면 돼요.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0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0이 되면서 4가 동시에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6가지 그리고 4가지 여기서 6가지, 4가지를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답은 10 써주세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자,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세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그때는 곱해준다라고 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 이걸 곱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왜 그렇게 계산을 하는지 볼게요. 외출을 하는데 내가 윗옷을 입을 때 자, 반팔을 입고 나갈지 아니면 긴팔을 입고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 A 이걸 만약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거 하고요. 내가 윗옷만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래 자 치마를 입고 나갈까 아니면 바지를 입고 나갈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갈 수는 없으니 이러한 상황이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도 골라주고 아래서도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 반팔을 입는다라고 해서 요거 반팔을 골라주면 반팔을 골라줬을 때도 치마를 입을 경우와 바지를 입을 경우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긴팔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거나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자, 모두 네 가지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아, 여기에서 윗옷을 고르는 두 가지 이 각각에 대해서 아래 옷을 고를 수 있는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 각각이 다 적용이 되니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곱해주면 되고요. 문제를 잘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들어갈 거냐면 자,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요. 또 그리고 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그런 의미의 어떤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현진이는 매점에서 파는 간식 중 김밥, 라면, 햄버거 중 한 가지와 콜라, 사이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려고 합니다. 현진이가 간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봐봐요. 여기 그리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예요. 김밥, 라면, 햄버거 중 한 가지를 고르면 세 가지. 동시에 콜라, 사이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의 경우의 수와 동시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두 가지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모두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6 써주세요.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동전은 앞면, 뒷면밖에 없어요. 근데 앞면이 나오는 거는 그냥 앞면 하나의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로는 1. 그 다음에 주사위,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딱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 그리고 3, 5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3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경우의 수,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곱하기라 그랬죠? 그래서 경우의 수 1 그리고 3 이걸 곱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경우의 수는 3입니다. 그림과 같은 길이 있어요.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바로 가는 길은 없애주세요. 우선은요. A에서 B까지 가는 길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는 길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A에서 B를 가는 길이 2가지예요. 그쵸? A에서 B를 가는 길이 2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를 가는 길이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길로 갈 때 하나, 둘, 셋, 4가지 모두 가능하죠. 이렇게 두 번째 길로 갔을 때도 모두 하나, 둘, 셋, 4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2가지 모두 4가지씩이 가능하니까 결국은 이게 2 곱하기 4, 8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B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B를 거쳐서 가는 경우.
이걸 살펴본 거고 문제는 이거 응용 문제예요.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 자, 이거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한 가지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그리고 8가지 해서 모두 9가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응용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답으로 9를 써주시면 되겠어요.